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디 데려다 쓸 사람이 검사밖에는 없는 걸까요? 김밥 천국은 들어봤지만 검사 천국은 처음인데요.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온통 천지가 다 검사뿐입니다.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로, 또 국정원 기조실장을 검사로, 본부 장관을 검사로, 거기에 국무총리 비서관까지 검사로 임명하는 신박함을 보여줘 왔는데요. 이제는 주랭랑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 인사를 또 내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들이닥친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 공무원 136명을 넘어서고 있는 수치인데요. 당시에 확인된 것만 해도 검사 117명, 전현직 검찰 공무원 19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역할별로 분류해보면 더욱더 끔찍한 수준인데요.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공무원 23명, 법무부의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55명이었습니다. 가히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오는 거죠. 1년 6개월 전 조사에서 나온 수치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건데요. 이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며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 검사를 임명한 거죠.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조차 이에 대해 꼬집었는데요. 4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던 분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철학을 공유하는 언론인이나 방송 관계자 출신이 이젠 단 한 명도 없는 건가라며 그래서 검찰 출신을 쓰셔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가 거론된 시점이 3달 가까이가 지났고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후 사퇴한 지 2달이 지났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 인선은 소식도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어 공석이 된 지 사흘이 지난 방통위원장은 급하게 임명해야 한다면 방통위원장을 급하게 임명해서 밀어붙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 내정은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중앙수사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인가라며 언론의 오보로 웃고 넘길 일이길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검사 출신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한 당사자인데요. 이건 뭐랄까요?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박아넣은 느낌입니다. 옛전우를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손발을 한번 맞춰봤던 과거의 좋은 경험이 생각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흑기사를 불렀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7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지휘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어 왔는데요. 여기서 해결사로 등판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면 또 모르죠. 법무부 장관으로 갈지도 말입니다. 권익위원장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할까요? 이게 해트트릭이나 그랜드 슬램이 아니면 뭘까요? 국정을 이렇게 개차반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을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대통령을 어디에 비유할 때 대통령 기분 나쁘겠지만 3가지에 비유했어요. 첫째 돈키호테, 그 다음에 엄석대, 그 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이거든요. 예. 이번엔 정확히 벌거숭이 임금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유치 활동을 실제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파리에다가 우리 팀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2030대 버스 랩핑해서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파리 시민들한테 황보해서 이게 될 일인가요? 지금 이게 보면은. 두 번째로는 저는 정보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오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그걸 대통령이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사태가 국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총선에 대해서도 저는 들었던 게 총선에 170석 보고가 올라갔다고 좀 들었어요. 이미 한두 달 전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벌거숭이 임금님 시즌3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3일째 지금 두문불출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침묵하는 검찰과 기득권 언론을 향해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4일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비난과 매도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계도 없음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무건 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날했는데요.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 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며 함정 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함정 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라고 강조하고는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썬데이 타임즈는 함정 취재를 통해 피파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고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피파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되짚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전문가가 함정 취재를 한 방에 정리한 거죠. 같은 날 서울의 소리와 함께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취재 내용과 취재 비하인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일 황당하고 웃겼던 대목은 김건희 씨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카톡으로 명품 사진을 보내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명품이 아닌 일반 선물일 경우 일십, 읽고 씹어버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품이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티켓이었던 겁니다. 대명천지 어떤 사람이 사전에 명품 사진을 받고 사람을 만나줄까요? 깜냥도 안 되는 무도한 자들이 잡은 5년짜리 절대 권력. 이걸 전무후무하게 휘두르고 있는 문제적 인간들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입니다. 최근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가의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선물 사진을 보내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처럼 명품 선물이 여사 만남 급행료라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샤넬 사진을 보니까 만나기 전에 먼저 보낸 거네요? 예, 그쵸. 최정 목사님 스타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 저렇게 안 보내잖아요. 네. 저래야 만날 수 있어요. 저렇게 추석 인사. 추석 인사. 저거는 이제 9월이니까 추석 인사. 저렇게 이제 명품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티타임 면담 날짜와 약속이 바로 잡힙니다. 예. 근데 다른 그러니까 만나려는 시도를 다른 선물로도 했다면서요? 그쵸. 이제 이게 9월 달이고요. 예. 10월 중순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리털 파카, 후드티, 예.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예. 그 뭐 스카프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요. 그럼 명품이 아닌 그냥 일반은. 서민들이 입는. 예. 김건희 여사가 가끔 이제 서민들이 입는 거 입고 나와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멋지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서민 그렇죠. 코스프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건 이제 안 만남. 익십. 익십. 네.